북한의 총격 도발 의도와 그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살펴보죠. 문성묵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북한 지피하고 우리 측 지피하고 1.5km 정도 안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예. 근데 외벽에 지피 외벽에 이제 탄흔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개인 소총으로 그렇게 멀리 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지피 내에 설치돼 있던 중화기로 쏜 건지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예, 뭐 직접 제가 현장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소화기의 경우에는 유효 사거리가 대략 한 250m 안팎이거든요. 그렇다면 1.5km면 훨씬 먼 거리거든요. 예. 아마 거리상으로는 날아갈 수 있지만 지금 GP에 4발이나 박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 GP, 다시 말하면 북한군 GP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총이 정확하게 평소에 조준을 해놓거든요. 예. 그것이 날아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지피를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4발의 탄흔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적어도 4발 이상은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기관총은 이 단발로 쏘는 것이 아니고 연발로 쏘기 때문에 4발만 쏴서 4발만 벽에 박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우리 군이 2회에 걸쳐서 20발을 경고 사격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4발보다는 더 많은 그런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확한 발수는 뭐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4발보다 훨씬 많은 발수를 발사했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 GP에 우리 병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뭐 그런 정도의 탄으로 직접 뭐 살상 실내에 있을 경우 예. 살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보면 7시 41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7시에 기상을 해서 혹시 외부로 나와 있는 병사가 있었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자, 근데 우리 군의 대응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군이 이제 경고 사격을 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 그리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좀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9.19 군사 합의에서 합의를 했고, 다시 말하면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 경고 방송을 한다, 경고 사격을 한다라는 5개의 단계의 이 대응 지침을 합의한 바가 있죠. 그리고 아마 경고 방송은 현장에서 직접 경고 방송을 한 것 같고, 전화 통지문은 북측에게 이런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북한에게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지금 저는 궁금합니다. 예, 전통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내용이 공개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일단 오늘 합참과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은 북한의 도발에 의도성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좀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북한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도성이 없다고 취지가 없었다 이런 식의 단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군이 밝힌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지형이나 기상이나 또 GP의 상대적 위치, 또 주위에 뭐 북한의 영농 작업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의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기보다는 혹시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말하자면 의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한 다른 어떤 의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걸 전혀 배제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도 이제 GP의 위치에 대해서 지형적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 쪽 GP가 더 높은 쪽에 있고 북한 쪽 GP가 좀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이 좀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볼 때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발했느냐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 우리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도발을 했다면 그런 위치를 선정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도발이 아닌,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다른 계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 사실 GP의 높낮이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무관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런 충격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뭐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북한이 작년 4월 이후에 일체 남북 대화를 응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합의들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DMZ 9.19 군사 합의가 왔기 때문에 DMZ의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직은 평화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와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혹시 담겨져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예, 그런 의구심도 가능하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 9.19 군사 합의를 이번에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게 우리 또 군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뭐 북한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합의를 위반한다면 이 합의가 실효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들을 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합의들이 많거든요. 예. 9.19 군사 합의도 부분적으로만 이행이 되고 있지 대부분 안 되고 있고 작년 11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에 가서 합의를 위반하는 지시를 직접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그 행동도 명백한 위반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어떻게 호응해 오느냐 예. 여부를 보면 9.19 합의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걸 좀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